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데스밸리. 요즘 저희가 여기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데스밸리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하이킹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지난달 6월 미국의 주택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역대 2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커네티컷주의 명문 대학이죠. 이 웨슬리안 대학이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 즉 레거시 입학을 폐지했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을 내린 후에 이 대주된 백인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도 폐지하는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저희가 데스밸리 날씨를 전하면서 종종 사망자가 나온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네, 연일 매우 뜨거운 날씨를 보이는 이곳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한 남성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측은 지난 18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쯤 인기 하이킹 코스인 골든 캐년 하이킹 트레일의 화장실 밖에서 한 방문객이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공원 관계자들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 남성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또 자동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했지만 이 남성의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사망자 신원은 혹시 공개됐습니까? 네, 이 숨진 남성은 올해 71살입니다. 그리고 이곳 LA 출신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신상 정보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71살이면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네. 근데도 이번에 뭐 하이킹을 하러 갔다가 변호를 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 현재로선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원 측은 이 남성이 그 햇빛 가리는 모자 쓰고 또 등산복 입고 백팩 메고 있었다고 전하면서 골든 캐년 트레일을 하이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이뇨 카운티 검시국은 아직까지 이 남성의 사인을 규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공원 측은 이 남성이 히트, 열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숨졌을 때요, 그 인근의 퍼니스 크릭 기온이 121도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겠죠. 섭씨 49.4도. 50도에 가까웠고요. 이 남성의 골든 캐년에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캐년 월, 그러니까 협곡 벽은 태양열을 발사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121도라고 해도 그 캐년 안의 기온은 그보다 훨씬 높다는 게 이 공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뜨거운 날씨 속에 하이킹하다 열 관련 사인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국립공원은 추정하고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네. 한여름이면은 데스밸리에서의 사망 소식이 종종 들리곤 하는데요. 네. 올 들어서도 데스밸리에서의 사망자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군요. 네. 네. 데스밸리 공원 측은 이번 사망자가 올 여름 열 관련에 의한 두 번째 사망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네. 불과 2주 전쯤에 그러니까 3일에도 사망자가 한 명 발견됐습니다. 이달이네요. 네, 이 당시 65살 남성이 그때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역시 남가주 출신이었는데요. 샌디에고에 거주하던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같이 더운 날 데스밸리는 왜 갈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날씨가 덥다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네.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셔야죠. 네, 각별히 주의하셔야 그렇죠, 합니다. 말이에요.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데스밸리에선 올해 들어서 110도를 넘긴 게 28일째입니다. 어제로 28일째. 네. 이런 가운데 body's core temperature, 그러니까 신체 내부 심부 온도가 104도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그때 열사병이 발생한다고 이 공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열사병 증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통, 이 두통 중에서도 머리가 깨질 듯이 이렇게 지끈지끈 아파오는 두통이 있고요. 어지럼증, 그리고 땀이 날 정도로 더운데 이상하게 땀이 안 난다. 이것도 역시 열사병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 뭐 피부가 빨갛고 뜨겁고 건조하게 되는 증상, 근육 경련,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 그리고 강하든 약하든 빠른 심장 박동, 얕게 숨 쉬는 것,
혼돈, 방향 감각 상실, 비틀거림, 그리고 발작 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데스밸리에 갈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여름철에 데스밸리 방문한다면 네. 그 에어컨 설치된 차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 너무 네. 멀리 가지 말라고 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산악 지역에서도 서늘한 곳, 그런 곳을 찾아 구경하거나 하이킹하면서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지대 하이킹은 오전 10시가 지나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뜨거운 네. 여름에는 아예 안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꼭 자동차 정비를 완전히 마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가실 때는. 잘못하면 또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또 맞습니다. 너무나 뜨거우면 또 에어컨이 고장이 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정말 차 정비 완전히 다 하시고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관련 통계가 오늘 아침 발표가 됐네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주택 거래는 감소했는데 이 가격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먼저 주택 거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6월에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1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건 한 달 전인 5월보다 3.3%가 감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1년 전인 작년 6월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18.9% 급감한 것입니다. 그 거래 수치는 이제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집값은요? 6월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예. 41만 2천 달러였습니다. 예. 이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작년 6월보다 0.9%가 떨어진 것으로 역대 2위에 달한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하고 나서 전국 집값이 40만 달러를 넘긴 게 작년 5월과 6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뛰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매물로 나온 집이 적다 보니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6월 말 이때 시장에 등록된 주택 매물 수를 보면 상당히 줄어든 걸 알 수 있는데요. 108만 가구였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비하면 3.6%가 급감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나요?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 주택 매매 건수는 감소했지만 집값은 대부분 지역들에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제한된 공급으로 한 집에 여러 건의 그런 오퍼들이 들어오는 일은 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 팔린 주택 3분의 1가량이 그렇게 내놓은 그 집 가격보다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네, 높네. 더 높게 팔렸습니다. 웃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바탕에는 금리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할 맞아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제 모기지 업체 프레드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지난주 기준 평균 6.96%였습니다. 꼭 1년 전엔 5.51%였고요. 그리고 그 한 주 전엔 6.81%였는데 그보다 모두 높아진 다 것입니다. 높아졌는데. 네, 그래서 이런 주택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집주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서 새 집을 사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 그렇죠. 적용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를 꺼리는 분위기 여전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연방 대법원이 대학교 입학 시에 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동문의 자녀를 우대하는 정책도 폐지한 대학이 나왔습니다. 네. 어디입니까? 웨슬리언 대학입니다. 웨슬리언 컬리지. 이 커네티컷주의 명문 리버럴 아츠 컬리지죠. 여기서 레거시 입학, 즉 동문 자녀 입학 우대 정책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 어포머티브 액션 그 위헌 결정이 난 거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 총장이 성명을 통해서 인종을 학생 선발 요소로 삼아선 안 된다는 그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위헌 결정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백인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온 레거시 입학 폐지까지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총장은 졸업생과의 관계성이 수험생의 성공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가문이나 기부자들과 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에게 앞으로는 입학 우선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레거시 입학 문제는 사실
어퍼머티브 액션보다도 더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 이 연방 대법원의 그 위헌 결정 이후에 여론의 주목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반대하고 나섰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동창회를 활성화시키고 대학에 대한 그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렇죠. 점에서는 또 유지돼야 네. 된다는 주장도 있긴 했습니다. 매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레거시 입학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요. AP통신이 일부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레거시 입학을 통해서 입학한 비율 4%에서 많게는 23%에 이르는 것으로 너무 봤습니다. 많다. 네, 노트르담 대학과 USC 또 코넬 이런 일부 유명 대학에서는 레거시 입학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이요 흑인 신입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이고, 조사됐습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레거시 입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 의견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1년에 한 10명 미만의 학생들이 그때는 보결 입학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집안이 좀 괜찮은 집에서 이렇게 일종의 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등록 학생 수가 모자랄 때 비어 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그 외에도 조금씩 뽑았던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등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학교들은 이제 그렇게 보결 입학을 좀 시키면서 돈을 조금 걷어서 학교 무슨 이런 뭐 증축하고 이런데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제도가 조금 있었는데 그 제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게 좀 암묵적으로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미국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옛날에 저 뭐죠 영화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 생각나세요? 네네. 거기에 주인 남자 주인공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학교에 들어갔던 남자 주인공이었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경 감사합니다. 기자였습니다.